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C샵 초보자들을 위한 강의인데요.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예제 위주의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듯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개념을 잡아야 하는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책을 몇 번 봤는데 잘 모르겠다든지 개념은 대충 아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기가 힘들다는 분을 위한 강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 강의가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될 거예요. 프로그램을 짜면서 거기에 필요한 강의를 붙이겠습니다. 우선은 첫 강의니까요. 헬로우 월드 프로그램을 짜야겠죠. 이거는 오랜 전통 같은 습관 같은 건데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그 언어를 이용해서 처음 만드는 프로그램이 헬로우 월드라는 텍스트, 글자를 화면에 찍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헬로우 C샵을 화면에 찍는 프로그램부터 하겠습니다. 이걸 조금 확장해서 프로그램의 인자를 받아들이는 것까지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C샵으로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필요해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통합 개발 환경인데요. 우리는 이 통합 개발 환경을 통해서 이 안에서 비주얼 C샵을 코딩을 할 거고요. 이 통합 개발 환경은 뭐 비주얼 베이직이나 뭐 C++나 이런 언어도 코딩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걸 공짜로 받아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싸게 팔았는데 지금 애플의 뭐 아이폰을 위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나 안드로이드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툴이 다 공짜로 제공되고 있어서 많은 앱들이 그러니까 iOS를 위한 앱이나 안드로이드를 위한 앱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윈도우 폰은 앱이 많이 없어요. 특별히 윈도우 폰이 좋은 것도 아닌데 앱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더 안 쓰겠죠. 그래서 이제 개발 툴을 이제나마 공짜로 제공하는 것 같아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곳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닷컴으로 가시면 되는데, 여기 주소로 가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 페이지가 나와요. 이 링크는 제가, 이 동영상 커멘트에다가 적어둘게요. 뭐, 링크가 바뀌거나 하면 구글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다운로드를 검색하시면은, 바로 나오니까요. 거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커뮤니티 무료 다운로드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제 페이지가 이동되면서, 다운로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이건 코리안 버전인데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영문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조금 이제 나오는 글자가 뭐 한글이냐 영문이냐 틀릴 텐데 뭐 보시면은 똑같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아실 거예요. 또 저는 이제 한국말로 설명을 하니까 뭐 보는데 이상은 없으실 겁니다. 설치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넥스트 하거나 이제 컨티뉴 해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헬로 월드라는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프로젝트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로 부르는데 프로젝트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어요. 프로젝트가 어떤 솔루션이죠.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툴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포함된 그걸 이제 프로젝트를 부르는데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 또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같이 동작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완성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이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의 첫 화면이에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영문이니까 영어로 쭉 나오는데 이제 한글 버전을 설치하셨으면 이제 한글로 나오겠죠. 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헬로 월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건데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그 프로그램도 하나의 프로젝트로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뉴 프로젝트 있죠. 요걸 클릭하십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이름과 어떤 프로젝트 형태인지 프로젝트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비주얼 C샵이라고 선택돼 있죠. 이 비주얼 C샵이 선택돼 있기 때문에 요 가운데 이제 리스트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비주얼 C샵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 타입이 쭉 리스트가 돼 있어요. 이 중에 저게 이제 오늘은 이제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건데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여기 나오는 이제 프로그램의 형태는 제가 이제 그때 우리가 쭉 강의를 해 나가면서 이 프로젝트 타입들을 가지고 하나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갈 텐데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설명을 드리면 윈도우즈 폼 어플리케이션은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왜냐면 이게 이제 콘솔 어플리케이션하고 약간의 이제 반대 개념인데 윈도우즈 폼스 어플리케이션은 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이게 이제 윈도우즈 폼즈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윈도우의 프로그램들
윈도우 안에서 우리가 뭐 클릭하죠. 탐색기도 열고 브라우저도 열고 그러잖아요. 그것들이 다 윈도우즈 폼즈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유저 인터페이스라 그래가지고 UI가 잘 돼 있죠. 우리가 버튼이라든지 뭐 입력한 것도 입력하는 창이 있고 그 다음에 리스트 선택도 가능하고 버튼들도 많이 있고 체크박스도 있고 이게 이제 윈도우즈 폼즈 어플리케이션이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콘솔 어플리케이션은 그런 게 없어요. 콘솔 어플리케이션은 그냥 예전에 도스 창이라 도스 프롬프트라 그러죠. 그 창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그러는 건데 제가 그 하나 바로 보여드리면 요게 이제 요걸 우리가 콘솔 창이라고 그래요. 이걸 콘솔 창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이제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건데, 그거는 이제 실행할 때도 여기서 실행하고, 결과도 여기서 보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유저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하는데, 콘솔 창에서 실행하는, 우리는 이제 요거를 만들 거예요. 이게, 지금 보기에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뭐 윈도우즈 폼즈 어플리케이션처럼 이렇게 버튼도 없고 그래서 화려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의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다 이 콘솔 어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다 이 콘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은 윈도우즈 폼즈 어플리케이션은 유저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저들의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데 실제로 사실은 대부분의 큰 프로젝트를 보면은 유저들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윈도우즈 폼즈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만 실제로 밑에서 중요한 작업을 하는 거는 이 콘솔 어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이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해볼 거고요. 클릭을 하고 그럼 콘솔 어플리케이션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이니까 프로젝트마다 이름이 있어야겠죠. 뭐 어떤 식의 이름도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이름을 적으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헬로우 C샵이니까 제가 그냥 헬로우 C샵이라고 이 프로젝트 이름을 정할게요. 그러면 로케이션은 이 프로젝트 파일들이 저장될 그 로케이션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create directory for solution이라 가지고 한국말로는 아마 솔루션을 위해서 뭐 디렉토리를 생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겠죠. 이걸 클릭하시면은 먼저 hello C샵이라는 그 디렉토리가 생성되고 그 안에 또 파일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OK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콘솔 어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콘솔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콘솔 헬로우 C샵이라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파일들이 이렇게 오른쪽에 쭉 붙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프로그램.cs 파일이에요. 이 .cs가 이게 C샵 파일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이런 이 파일들을 열어서 이제 여기다가 코딩을 합니다.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물론 여기 지금 떠 있는 게 지금 program.cs 파일이에요. 사실은 모든 콘솔 어플리케이션은 이 program.cs 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main.cs, test.cs 이더라도 어떤 이름을 갖더라도 이 콘솔 프로그램의 시작은 항상 이 메인 펑션입니다. 메인 함수예요. 이 메인 함수가 시작되면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이 안에 이 main이라는 펑션이 평생 안에 첫 라인부터가 프로그램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C샵의 어떤 구조를 대충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이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옆에 적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키워드라고 그러는데 C샵에서 이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C샵에서 특정한 기능을 가진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using이라는 키워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using 다음에 그 다음에 특정한 네임스페이스를 써서 이 시스템 collection.generic system.link 뭐 이런 이걸 이제 우리가 네임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스템이라는 어떤 보따리라고 생각해요. 이 시스템이라는 보따리 안에 많은 툴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이라는 보따리 안에 또 컬렉션이라는 보따리 안에 그 안에 보따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제네릭이라는 보따리가 있어요. 그 안에 또 이런 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다란 시스템이라는 보따리 안에 그 다음에 이 보따리 안에 또 누가 이게 또 정리를 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시스템 보따리 안에 컬렉션이라는 또 조그만 보따리가 있고 그 안에 또 링크라는 보따리가 있고 그 안에 또 텍스트라는 보따리가 있고 그 안에 또 트레딩이라는 보따리가 있어요. 그 안에 컬렉션이라는 보따리 안에 또 보따리가 있어요. 제네릭이라는. 그러니까 누군가 정리를 잘 해놓은 거죠. 이 시스템이라는 큰 보따리 안에 우리가 사용할 만한 많은 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꺼내서 쓰기 위해서 이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시스템이라는 이 옆에다 붙이면 시스템 안에 있는 툴들을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시스템 안에 컬렉션 안에 제네릭이라는 걸 쓰면은 이 시스템 보따리 안에 컬렉션이라는 보따리 안에 제네릭이라는 보따리 안에 있는 툴을 제가 가져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스템만 썼을 때 이 시스템 밑에 있는 안에 있는 작은 보따리들도 같이 이렇게 쓰겠다고 선언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따로 선언을 해두는 거예요. 보따리마다 이 큰 보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보따리를 하더라도 그 보따리는 꼭 이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있는 툴들을 쓰겠다라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네임스페이스가 있잖아요. 사실은 요 시스템 있죠. 시스템. 그 다음에 시스템 다 컬렉션 다 제네릭. 요것도 사실은 선언이 요런 식으로 선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네임스페이스라는 키워드는 뭐냐면 보따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 헬로 C샵이라는 보따리는 내 보따리야. 내가 만드는 보따리. 이 안에 프로그램이라는 툴, 프로그램이라는, 이게 지금 옆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클래스에 대한 개념은 또 설명할 거예요. 하지만, 프로그램이라는 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 툴을, 이 헬로 C샵이라는 보따리, 이건 내 보따리예요. 이 보따리 안에 프로그램이라는 툴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누가 쓰느냐? 윈도우 시스템이, 윈도우 OS가 이 내 프로그램이라는 툴을 윈도우 OS가 씁니다. 누군가가 내가 만든 헬로 C샵이라는 exe 실행 파일이죠. 이걸 더블 클릭을 했다. 실행을 시켰다. 그러면 윈도우 OS가 이 헬로 C샵이라는 보따리 안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보따리, 이 네임스페이스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하나의 보따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이게 하나의 툴인데, 이 안에 여러 개의 이 툴 안에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툴 안에는 여러 개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기능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ain이라는 기능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 main이라는 기능은, 이걸 이제 함수라고 그러는데, 이 main이라는 함수 펑션은, 정말, 이거는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특별한 펑션이에요. 모든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콘솔 어플리케이션 시작할 때, 항상 가장 먼저 시행되는 기능이 가장 먼저 시행되는 함수가 바로 이 main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hello C샵이라는 C#.exe 파일을 더블 클릭했을 때 그 hello C샵이라는 실행 파일이 실행되면서 윈도우 OS는 실행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윈도우 OS가 그 안에 있는 이 main이라는 펑션을 실행을 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다가 그러면 윈도우 OS가 와서 main이라는 펑션 안에 거를 보면서 하나하나 실행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하면 돼요. 프로그램을. 자, 그래서 우선은 가장 이제 쉬운,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헬로 C샵을 화면에다 찍는 거예요. 어디 화면에다? 콘솔에다가, 아까 보여주신 그 까만색 그 창이 있죠. 그건 이제 콘솔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헬로 코드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까만색 그 틀, 그걸 우리 콘솔이라 부르는데, 거기에다 거기에다 글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받아야지. 그걸 어디선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딨냐? 그걸 누구한테 받느냐? 그건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그 까만 틀, 그걸 도화지라 그래. 도화지라고 생각하면, 그 도화지에 글자 쓴다 생각하면, 그 도화지가 이름이 뭐냐? 콘솔이에요. 그 도화지가 콘솔. 여기에다가, 그러면 그 까만 콘솔에다 글자를 적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거냐? 그 콘솔 안에 write이라는 펑션이 있어요. 여기다가, hello, C#. 이거는, 콘솔이라는 도화지에 적어라. hello C#을. 자, 간단하죠. 자, 이제 프로그램 실행을 해볼게요. 프로그램 실행은, 이 디버그에 보시면은, 스타트 디버깅이 있어요. F5를 눌러도 되고요. 제가 이게 화면을 넓게 쓰기 위해서, 제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툴바가 있어요. 편하게 쓰기 위해서, 툴바를 없애버렸는데, 그 잠깐 보이게 하면은, 이 스타트를 누르면 또 바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금방, 그 콘솔의 화면이 떴다가 없어졌죠. 왜냐면, 이
윈도우 운영체제가 실행을 시켜서 메인에 왔어요. 와서 콘솔에다가 write 적는구나. 헬로 C샵을 적는구나. 그래 헬로 C샵을 적었어. 적고 나서 그 다음 라인으로 가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인이 끝나면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보였다가 사실 헬로 C샵 찍혔어요, 거기에. 근데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려서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가 볼 수 있게 멈춰있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콘솔에 리드라는 게 있는데 리드 키라고 할게요. 이건 뭐냐면 아까 콘솔이라는 그 도화지가 뭔가를 그러니까 리드 콘솔이라는 도화지에 누군가가 글자 하나를 적을 때까지 리드 키니까 키 하나 칠 때까지 우리가 키보드로 얘기하면 누군가 키 하나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키들을 받아라는 뜻이에요. 안 치면은 기다리겠죠. 자, 여기서 스타트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헬로 월드 이렇게 찍혔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깜빡깜빡 커서라고 그러는데 이 커서가 깜빡깜빡 하는 거는 여기에 보시면 리드 키가 있잖아요. 그래서 키 하나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키를 제가 아무 키나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키를 받고 종료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제 헬로 C샵이라는 이런 프로그램, 이 헬로 월드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랭귀지를 처음 배울 때 이제 해보는 이유가 뭐냐면 코딩 자체를 간소화하고 정말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두 라인을 적어보는 건데 코딩 자체를 간소화하고 전체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구조를 파악하는데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 전체 이 프로그램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어떤 툴들을 쓰겠다, 어떤 보따리 안에 있는 툴들을 쓰겠다. 그리고 헬로 C샵이라는 보따리를 내가 만들고요.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툴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툴 안에 여러 개의 기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main이라는 펑션 하나뿐이지만 사실 이 밑에 여러 개의 기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main이라는 펑션은 이제 가장 좀 특별한 펑션인데 운영체제에 의해서 호출되는 유일한 펑션이에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라는 툴 안에 여러 개의 펑션들을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프로그램 툴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 main이라는 main이라는 이 기능, 이 펑션 말고는 다른 펑션들은 절대 OS가 직접 호출하지는 않아요. 이 main이라는 그런 펑션들은 우리가 이 main이라는 펑션 안에서 우리가 호출할 수는 있지만 운영체제가 호출하는 건 항상 이 main이라는 펑션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 main이라는 펑션을 구조를 보면은 이 static으로 돼 있고요. void라는 static 키워드와 void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죠. 그리고 string이라는 어떤 인자로 string이라는 타입의 어떤 배열, string 배열을 arguments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는데 요게 어떤 이제 우리가 이걸 함수의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래요. 이제 함수의 어떤 선언인데 이게 나중에 또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이 main이라는 펑션을 가지고 이 인자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인자는 뭐냐면요. 이 main이라는 함수가 main이라는 펑션이 뭔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있는데 김밥을 만드는 기계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기계에서 김밥을 만들어내려면 김이랑 밥이랑 뭐 하다못해 단무지라도 넣어줘야지 결과가 김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이라든지 어떤 밥이라든지 그걸 넣어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 main이라는 펑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요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밥 만드는 기계가 김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 main이라는 펑션은 우리가 여기 이런 인자를 받아들이지만 이걸 안 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안 썼잖아요. 그래서 요게 필수는 아닌 거예요. 이 arguments가 받아는 들이지만 이게 필수는 아닌 거예요. 받아들여도 되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string이라는 이 string이라는 거는 이거 형이죠. 우리가 이 변수의 타입이라고 그러는데 숫자 int형이 있을 수 있고요. 실수 float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string은 말 그대로 문자열이고 그 다음에 대괄호 열고 닫고 있는 거는 이게 배열이라는 것은 스트링이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스트링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들어오는 것은 이 args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면은 args가 이게 이제 스트링 배열이라고 그랬잖아요. 스트링 배열도 하나의 어떤 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거는 이제 여러 개의 스트링을 갖고 있는 그런 툴이에요. 여러 개의 스트링을 몸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개의 스트링을 뭐 우리가 꺼냈을 수 있는 어떤 요런 어떤 펑션 기능들이 이 안에 또 스트링 배열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메인 펑션처럼, 물론 이 메인은 아니지만 메인이라는 펑션처럼 여러 개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다른 일을 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length라는 property예요. length라는 속성인데 이 length는 우리가 여기만 딱 봐서는 스트링이 몇 개가 넘어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가 넘어오는지 두 개가 넘어오는지 세 개가 넘어오는지 우리가 몇 개가 넘어오는지 알아야지 몇 개까지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몇 개가 넘어오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length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length를 우리가 찍어볼게요. 콘솔에 이렇게 찍고,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비디오를 편집을 하면서 right line으로 바꿨어요. right line은 이 콘솔이라는 이 객체도 여러 개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툴도, 콘솔이라는 툴도 여러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write이 있고 write line이 있어요. write은 계속 글자를 옆에다가 계속 붙여 쓰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어요. write line은 이 안에 들어오는 글자를 찍고 그 다음에 다음 줄로 넘어가요. 그래서 보기가 편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hello C샵이 찍히고 제로가 찍혀요. 0이 찍히는 거죠. 0이라는 말은 아규먼트가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아규먼트 인자로 어떤 걸 받아서 그거를 찍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툴을 쓰는 방법으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툴을 쓰기보다는 제가 직접 제가 콘솔로 가서 이 실행판이 있는 곳으로 제가 갈게요. 실행판이 있는 곳으로 제가 가서 이게 조금은 프로젝트에서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제가 콘솔로 이 실행판이 있는 폴더로 왔어요. 여기서 이제 이런 명령어는 모르셔도 되는데 dir라는 명령은 사실 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의 목록을 이렇게 가져와요. 그리고 보시면은 hello c#exe가 있죠. 그러면 hello c# 이렇게 실행을 하면 물론 .exe를 쳐도 되고 안 쳐도 돼요. 이거 엔터를 누르면 hello c# 그리고 제로가 나오고 커서가 깜빡깜빡 기다리죠. 하나의 키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키를 하나 쳐요. 자, 그러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J라는 키를 쳤더니 그냥 종료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코드상에서 보면은 이 키를 받아서 이 키를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잖아요. 그냥 키를 받은 다음에는 바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인자를 한번 넘겨볼게요. 인자가 어떻게 넘어가냐면, 그래서 테스트 1, 테스트 2. 이게 인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 1과 테스트 2가 여기서 이 args, arguments라는 스트링 배열에 하나씩, 그러니까 배열의 스트링 배열이니까 두 개의 스트링이 하나의 배열로 형성돼서 들어가겠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스트링의 길이가 몇 개냐 이렇게 찍어 보면은 2가 나와야 정상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2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바꿔서,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인자를 조금 활용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자, 여기서 그대로 인자의 개수를 찍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이 배열을 이용하는 방법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배열의 첫 번째 인자는 이렇게 써요. 배열의 두 번째 인자는 이렇게 쓰고, 우리가 이걸 zero based index라고 그러는데, 이 C샵에서 C++도 마찬가지고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배열은 그 인덱스가 제로부터 시작해서
1, 2, 3, 4. 10개의 배열이라 그러면 10개의 수충이 넘어온다 그러면은 사실 그 배열은 인덱스는 0부터 9까지가 돼요. 이것도 우리가 배열도 나중에 딱 설명을 해볼 거니까 우선은 첫 번째 인자로 이름을 입력받아서 안녕하세요 누구씨 이렇게 뭐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죠. hello C샵 hello 그 다음에 누구 들어온 인자를 그냥 그대로 찍는 거예요. 이 플러스라는 기호는 이걸 이제 연산자라 그러는데 이게 숫자와 숫자 P 연산자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에 P 연산자가 오른쪽과 왼쪽에 숫자가 오면 둘을 합해요. 우리가 4층 연산을 하듯이. 근데 오른쪽과 왼쪽에 문자가 오면 사실은 양쪽에 어느 한쪽이라도 문자면 이 두 개를 문자열로 단순한 문자 두 개의 합으로 합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hello 누구누구 뭐 들어온 인자를 그대로 뿌려주는 첫 번째 것만 그대로 뿌려주는 거 되겠죠. 이거를 제가 스타트를 해볼게요. 여기서 스타트를 하면 분명히 에러가 날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인자가 안 들어오는데 사용을 하면은 에러가 나요. 여기는 지금 인자가 여기서 실행을 하면은 도스상에서 이제 콘솔상에서 실행이 아니라 여기서 실행을 하면은 인자가 없이 실행이 돼요. 인자가 없이. 물론 인자를 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따로 그거는 뭐 제가 여기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냥 실행을 하면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쓰려고 하니까 에러가 나겠죠. 컴파일러가 에러가 나. 너 프로그램 잘못 쓰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여기 단순하게, 빌드만 할 거예요. 빌드만 한다는 거는 지금 제가 코드를 수정을 했잖아요. 코드를 수정하면 항상 빌드를 다시 해야 돼요. 그 말은 코드를 수정한 다음에 그거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서 exe 파일을 만들어내요. 그게 빌드, 컴파일을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빌드를 해요. 빌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콘솔에서 제가 hello C 샵 그 다음에 이름을 제가 대릭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hello C# 대릭 하면은 엔터를 치면은 hello C# 그 다음에 hello 대릭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깜빡깜빡 기다려요. 그 다음에 어떤 키 제가 스페이스를 칠 건데 스페이스 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시 해볼까요? 자, hello C# JSON 그러면 엔터를 치면 hello C# hello JSON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헬로 C샵이라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은 걸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조금 수준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텐데, 사실은 제가 아무런 개념이 없이 제 강의를 들으면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개념들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실용적인 어떤 실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강의가 될 거기 때문에 완전한 초보는 사실은 따라오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신 분들을 위한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